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 과연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8월 2일과 5일은 최악의 이틀이라 불릴 만큼 아시아 증시가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습니다. 8월 2일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해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경제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투자자들은 크게 불안감을 느꼈고, 이 불안감이 대규모 매도로 이어진 탓이었죠. 또한 인공지능 즉 AI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여러 대형 기술 기업의 주식이 고평가되었고, 이 기업들의 상황이 불안하다는 공포감도 증시 폭락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의 최대 기관 투자가인 국민연금 역시 큰 타격을 받았죠. 국민연금은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7%가량을 차지하는 큰 손으로서 2024년 1분기 기준 국내 주식 운용 규모만 156조 원입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수는 10대 재벌그룹을 포함해 281개이며 최대 주주인 기업도 7개나 되죠. 기업들 역시 국민연금의 투자 동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 때문이고요. 주식이 떨어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2055년에 고갈된다는데 주식까지 떨어졌으니 더 앞당겨지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일단 정확히 국민연금이 뭔지, 국민연금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같이 보시죠. 국민연금이란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며 벌어들인 월소득의 일부를 내며 국가는 적립한 돈을 분산 투자하여 열심히 돈을 모았다가 노령이 되었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가입자에게 또는 가입자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죠. 월소득의 일부를 내면이라고 하니까 선택인 것처럼 들리는데 강제입니다. 국민연금은 사적연금과 달리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2041년부터는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여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어 논란이 발생한 것이죠. 더 정확히는 이대로라면 지금의 청년세대가 지금 납부하는 금액보다 미래에 받을 금액이 적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니면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터진 겁니다. 2023년 7월부터 8월 사이 국책연구기관이 만 20에서 39세 남성 600명과 여성 552명 등 총 11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벌인 결과 응답자의 75.6%는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한다고 답했습니다. 불신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 즉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내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것 같아서가 1위를 차지했고, 노후에 받게 될 금액이 너무 적을 것 같다가 2위를 차지했죠. 기근 고갈로 인해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까 우려한다가 3위였고요. 즉 지금처럼 한국에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계속된다면 내야 하는 연금은 늘어나는 반면, 고령화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젊은 세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툭 까놓고 말해서 지금 청년 세대는 저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한국경제연구원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도자료의 제목이 이대로 가다간 90년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아 이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55년에 고갈이 되더라도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보장하는 것이니까요. 독일과 스웨덴 같은 이미 연금이 고갈된 국가들도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와 같이 적립식이 아니라 그에 걷어서 그에 나누어주는 부가식이지만요. 지금 떠돌아다니는 말이 못 받는다는 사실이 아닌 것은 알겠는데 핵심은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이렇게 받는 게 의미가 있냐 혹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준이 되냐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가 정확히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논란과 해결책까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대한민국 국민연금의 역사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3년 12월에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죠. 정부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 증가와 대가족 제도의 해체로 인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국민연금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전 세계를 강타한 오일 쇼크의 영향에 경제 불황이 발생하면서 국민복지연금의 시행은 1년간 보류되었죠. 그런데 1년 뒤에도 국민복지연금은 계속 연기되었습니다.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퇴직금 제도와 연금 제도가 상호 조정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 실업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노후소득 보장보다는 실업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 때문이었죠. 일부 사람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당시 책정된 보험료의 4%가 고액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가가 국민연금을 명분으로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이었죠. 당장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지는 느낌이기에 거부감이 컸습니다. 결국 1975년 말 국민복지연금 사업이 현재 경제 사정 등 여건으로 보아 그 실시가 어렵게 됨에 따라 국민복지연금법의 시행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고 맙니다. 쉽게 말하면 제도 시행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말이었죠. 기약 없이 보류되었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은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면서 되살아나게 됩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주택난이 심화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주택건설 자금의 국민연금 제도를 활용하자는 방안이 등장한 것이죠. 동시에 이 시기에 물가도 잡혔고 한국도 서서히 고령화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의 시행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그 결과 1986년 12월 기존의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하게 되면서 1987년 9월에는 위법에 의거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설립됩니다.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월 소득액의 3%를,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6%를, 1998년부터는 지금과 같이 9%를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죠. 중장년층들이 자기들은 9% 내다가 받을 때 되니까 올리라고 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사실 이유로 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2007년에는 소득 대체율이 60%에서 50%로 하향되고 보험료율은 9%를 유지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이것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논의만 이루어지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금의 경우 한국인 전체가 이의 대상자입니다. 누구든 말하는 즉시 인기가 떨어지죠. 소득 대체율을 손본다고 하면 연금 수급 대상자에게는 받을 돈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보험료율을 올린다고 하면 당장 내는 세금이 많아지는 꼴이니까요. 자, 그럼 앞에서 말했던 그래서 받을 수 있냐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개혁 없이 쭉 간다면 55년에 연금은 고갈됩니다. 그래도 앞에서 말했듯 미래에 고갈된다고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식으로 바꾸면 되니까요. 기금이 고갈되면 부족한 부분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 채우게 될 가능성 또한 크고요. 진짜 문제는 이게 의미가 있냐입니다. 일단 국가 재정에 적자는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세대 간 불공평성이 커지죠. 누구는 평생 9% 내고 이만큼 받는데 누구는 10% 아니 20% 30%를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연금이 부가식으로 전환되면 연금 지급에 필요한 지원을 매년 걷는 보험료로 충당해야 하는데, 보험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국가 재정을 통해 보충해야 하며 이는 결국 세금으로 충당되죠.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말은 보험료로 안 걷더라도 무슨 이유로든 걷어가서 다시 준다는 말입니다. 즉 지금 연금을 받는 사람들과 미래 세대가 받는 연금은 정확히는 낸 돈 대비 얼마를 받냐가 엄청나게 차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연금은 어느 정도 금액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90년대생들이 부가식으로 받는다는 가정을 한다면 이 어느 정도 금액을 보장하려면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게 되죠. 지금 꼬꼬마 아이들 소득의 대부분은 세금으로 내야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많이 내야 되냐?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이미 와버렸으니까요. 아니 초저출산 초고령화 시대가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내냐고요? 이대로 보험료율을 유지하여 예측된 시기에 기금이 고갈되어 부가식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보험료율은 30%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 보험료로 30%를 뜯나 다른 방법으로 뜯나 어차피 세금입니다. 보험료가 15%라면 다른 이유로 15%를 만들겠죠. 결국 똑같습니다. 아 모르겠고 난 받아야겠다. 다 보장해줘로 가버리면 지금 청년 세대가 연금을 받을 때쯤 아이들이 한국에 있으려고 할까요? 이미 복지 강국이라 불리던 유럽은 자기가 능력 좀 있다 싶으면 떠나 버립니다. 유럽에서 100만원 받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서 80만원 받는 게 세금 떼고 보면 더 나으니까요. 심지어 다른 나라에 간다고 80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세금 좀 더 낸다고 나라를 떠난다고? 네 떠나죠. 한국 이민 영상에서 말했듯 이미 상속세 때문에 이민을 가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몇 년 전부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자꾸만 화제에 오르는 것도 이대로 놔두면 계속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고, 기금 소진 후 인상된 보험료율은 미래 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안책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현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을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으며 여당 야당 나눌 것 없이 연금 개혁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까지는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말이죠. 정리하자면 현재 국민연금은 수혜자에 비해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입자 수가 너무나도 적기에 고갈은 당연한 상태이고, 고갈이 된다면 부가식으로 바뀌어 미래 세대가 너무나도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고갈 예상 시점인 55년이 되면 90년대생, 그러니까 제가 슬슬 연금을 받을 나이인데 받을 수 있냐? 받을 수야 있겠지만 금액도 그렇고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대로 아래 세대에게 부담입니다. 이렇다 보니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 방법은 있을까요? 제시된 방법은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험료율 인상안 같은 모수 조정이 있는데, 이는 기금 소진 이후 미래 세대가 일방적으로 막대한 보험료율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피해보자는 취지로 나온 것이죠. 모수 조정을 통해 당장 보험료율을 일정 수준 높여 놓으면 현재 근로세대가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이 강화되어 기금 고갈을 늦출 수 있고,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이 어려울 뿐이지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말이죠. 게다가 저출산 문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고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수인 청년층의 보험료로 다수의 노령층을 부양하는 형태의 현 연금제도 구조 하에서는 모수를 어떻게 조정하더라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완벽히 완화할 수 없습니다. 불만을 가지는 세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연금 통합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보장성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연금 체계와 국민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면 연금 체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존 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 제도 통합 과정에서의 복잡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보통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결국 답은 개혁이죠. 답이 개혁이라기보다는 선택이 개혁입니다. 개혁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현재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억지로 유지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 세금이죠. 이걸 억지로 유지해버리면 국가 경쟁력, 인재 유출까지 이어지고요.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도 전부 연금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인상했죠. 프랑스는 마크롱이 은퇴 나이를 늦추었을 때 시위까지 일어났습니다. 당장 연금을 받아야 할 당사자들에게는 사기처럼 느껴지니까요. 반감없는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세대를 더 크게 희생시킬지 선택하는 것밖에 없죠. 다같이 짐을 나누자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게 형평성 있게 나눌 수 있냐는 것이죠. 당장 국민연금 관련 영상의 댓글들만 봐도 중장년층, 노년층은 이때까지 9% 내면서 개혁 안하고 버티다가 지들 받을 때 되니까 청구서를 들이민다는 이야기가 난립니다. 대국민 폰지 사기라는 말까지 나오죠. 딱 한 가지, 갑자기 아이를 엄청나게 많이 낳으면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고, 다른 나라에서도 개혁을 하는 게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죠. 지금 또 새로운 개혁안이 나온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말이 많은 걸 보니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개혁을 주장하는 의원부터 정당, 정부까지 진행하는 순간 인기가 확 죽어버리기 때문에 말 꺼내기도 쉽지 않죠. 결론은 개혁은 힘들지만 개혁 안 하면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정도겠네요.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